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팟빵 앱에서도 라이브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선 방송 후에 바로 업로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견 참여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고요. 예스 앱과 팟빵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내용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기고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했고요. 논란을 정리했습니다만 야당은 문특보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국방부 차관 출신이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경남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일단 그 문정인 특보 기고문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보시고 나서? 문정인 특보가 의도한 어떤 청기 누설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요? 예. 개인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그 주장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또 자칫 성격이 포린 어피어스는 포린 폴리시와 함께 하나의 단소의 학자들이 이렇게 글 쓰는 글쓰기를 넘어서 하는 정책과 전략을 국가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같으면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이 기고했던 거거든요. 후보 시절이나. 외교 잡지죠? 예, 아주 권위 있는 외교 잡지죠. 거기에 오랫동안 준비해서 쓴 글을 보면은 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주한미군이 있을 명분이 없다. 정당성이 없다. 또 주한미군이 철수 감축에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은 보수 세력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네. 또 평화협정의 비준을 국회에 동의를 초구할 것이지만 야당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이 있을 명분이 없다는 주장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판문점 선언의 밑거리인가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만 틀렸고 나머지 다 같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 문정인 특보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을 하는 밑그림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청와대는 이것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파급을 파장할 생각에서 이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있는 것이지 평화협정과 관련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은 우리 학계라든지 또 최근에 미국 조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내용과 결부시켜 보면은 국민들은 정말 주한미군 철수되는 거 아닌가? 또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일 준비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도된 청기 누설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예, 의원님 청기 누설이라는 단어를 2번 쓰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청와대와 일정한 교감 후에 문특보가 이런 글을 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경고를 보내면서 문특보의 생각에 일정한 선을 그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우리 안보적 파장을 생각할 때는 경고 수준을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해촉해야 됩니다. 특보라는 걸 위촉하고 해촉을 해서 정부가 이 파장을 줄이지 않는 한 이런 합리적 의심들이 굉장히 발성을 지니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야당 공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조야 논의와 또 여러 가지 그 전체 논문의 맥락과
그 잡지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생각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청와대가 대통령이 입장을 이해하고 임종석 실장을 통해서 문득반에 경고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청와대가 굉장히 빨리 조치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 충격 또 국민의 충격을 알기 때문에 했는데 그 조치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경고를 했다. 예. 이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과장을 잠재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죠. 오늘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조약이 한 것이다. 그런 입장이고 평화협정 관계없다. 사실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 북한은 체제 안전, 체제 보장을 요구할 것이고 체제 보장을 이어가는 것이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분명히 전제적으로 내걸 겁니다. 북한은 이 종전협정의 어떤 다른 표현이 정전협정의 무력화로 북한은 보고 있거든요. 예. 북한은 끊임없이 현재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켜서 의미 없게 만들어서 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이 대남 군사 전략, 대남 안보 전략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생각들하고 어떻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정인 특보위가 생각이고 우리 정부와 관련이 없다면은 해촉해야 됩니다. 해임해라. 그래요. 해촉하지 않고는 잠재울 수가 없다 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우리 관련해서 앱으로 의견을 주신 정민호님께서 학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이런 의견을 줬는데 그런 얘기가 많아요. 특보이기 이전에 학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학자의 상상력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또 치고 빠질 수도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문정인이 지금까지 그 안보 특보로서 여러 가지 좀 앞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하는 정책으로 발전된 과정이라든지 이번에 어떤 판문점 선언의 밑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쭉 해는 그거만 잘라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의 그렇게 단순한 학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주기는 정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안보 특보 아닙니까? 예. 특보란 신분이기 때문에 뉴스 가치, 뉴스 밸류가 생겨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학자로서 이야기하려면은 특보직을 내려놔야지 스스로. 스스로 내려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자로서 일반 학자의 어떤 개인적 생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 특보란 자리가 단순 학자하고 같다고 필요할 때는 학자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정책에 영향력을 줄 때는 임팩트를 줄 때는 또 특보라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관련해서 지난 4월 30일 미국 MBC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이전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을 고려했으나 존 켈리 비서실장이 강하게 반대해서 생각을 돌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문정인 특보가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협상 카드로 갖고 온 거 아니냐 혹은 김빼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또 반대쪽 주장이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도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이야기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여러 차례 했고 또 이게 사업하던 분이 되어서 그런지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하나의 미국의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고정 전략으로서 보지 않고 언제든지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또 선택을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외교 정책의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달에 켈리 비서실장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 또 최근에 이렇게 쭉 보면은 충분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좀 먼 미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만일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 정부의 그 안보 전략을 짜면서 주한미군이 통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냐 아니냐는 통일 정부가 선택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전략적, 지정학적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한반도는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상대적으로 힘이 열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외부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통해서 안보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그런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선택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도 그런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참고로 미국은 지금 외국에 한 150개 나라에 미국 군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이탈리아나 또 영국, 독일 이런 데도 미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이 주둔한다는 거하고 그 통일국가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 문제이기 때문에 영국과 이탈리아 경험을 생각한다면은 통일정부도 미군 주둔을 안보정책의 골간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득부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고요. 다른 얘기 봅시다.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의 인식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그 합의 내용, 합의 자체에 대해서 또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정권을 담당하고 안보를 담당했던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여러 차례 북한 지도자들이 첫 번째 정상회담, 두 번째 정상회담, 최근에 지난 15년에 그 목함지대 사건이 났던 남북한이 또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안 지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안 지킨 부분을 유의해서 다시 이행을 좀 하도록, 이행을 제대로 하도록 하라는 이런 야당 지도자로서 하나의 고언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는데 표현에서 조금 국민들에게 특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질은 다시 속지 마라 이거죠. 예. 그런데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표현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선거 출마하시는 분들 유종복, 권영진, 김태호, 남경필 이런 분들이 다 한마디씩 했거든요. 당의 생각과는 다른 거다. 중요한 국가 안보 사안이든 국가 정책에 대해서 예.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난 민주당이 오히려 121석이 어떻게 그렇게 북한과 같은 정당, 노동당도 아니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지 난 그게 좀 민주정당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지도자와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남북 회담하고 더 상승했거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안보를 그 정치적으로 유리 분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핵 폐기를 이런 점에서 유의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그런 주장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좀 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역사에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또 책임을 담당할 준비한 정당으로서는 이 유리 분리를 따지지 않고 이런 우리가 많이 속았다. 다시 속지 말아달라는 이런 아주 고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측면 시간이 가면 이해해 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완벽한 북한 핵 폐기라든가 이런 구체성 있는 것이 이번에 판문점 선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일단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남과 북 정상이 만나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있고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해서 남과 북 완전 핵 폐기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데 공동 목표임을 확인했다. 이 표현은 사실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보면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개발, 생산, 배치, 사용, 이제 반입 이런 부분을 금지한다는 조항인데 이런 내용조차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또 자꾸 북한 핵에 대해서 최고 위협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 조정자 역할, 길잡이 역할 틀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종결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미국이 보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항상 북한 핵 문제는 우리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 조미 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인식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사실 고르바초프를 만난 레이건이 했던 식으로 당당하게 고르바초프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냉전의 벽, 베를린의 그 반덴부르크 벽을 무너뜨리시오. 당장 무너뜨리시오. 부숴버리십시오. 이런 당당한 모습, 북한 핵 폐기를 당장 없애주세요.
없애세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으니까 못 미쳤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제가 현실론을 꺼내든 거는 결국은 체제 보장 그다음에 북핵 폐기 이런 건데 미국 아니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현실론에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북미 회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장소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북미 회담 전망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과 미국 회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여건은 이제 북한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그 핵실험을 다시 안 하겠다는 모라토리움 또 핵실험 장소를 폐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여건을 만듭니다만은 북한은 계속 핵의 동결 쪽에 맞춰놓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려는 이런 입장 같고 미국은 그런 것은 어차피 1994년 이후로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벌리기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핵의 폐기 또 이 폐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검증, 사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임라인 시간 일정표를 가지고 좀 로드맵을 갖고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핵의 폐기 문제를 놓고 김정은과 트럼프의 그 큰 승부를 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결과가? 비관적이보다는 지금 상태보다가 좀 진전된 결과를 낼 걸로 보지만 획기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그 4월 20일 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핵 보유국가를 인정해달라 또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핵을 보유하겠다는 주장이에요. 이번에 판문점 선언의 핵심 또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또 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과거 핵의 폐기에 완전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3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에서 정청래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매주 수요일은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하죠. 지난주에는 참여하지 못해서 2주 만에 등장했습니다. 월화수남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 참 통일 일꾼 정청래입니다. 예. 밖에서 백승주 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구지우님께서 앱으로 정청래 의원님 밖에서 듣고 있다가 화병 나셨을 듯 이렇게 쓰셨는데 맞나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이야기 자연스럽게 한번 그러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그 남북 회담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민주당과 청와대는 업됐고 자유한국당은 다운됐잖아요. 지지율 봐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건이 잘 걸렸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정인 특보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적 판단 미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학술용어로 치면 그 말이 맞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해임까지 요구하는 것도 또한 너무 오버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1990년대까지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상 그리 알려지지 않은 거지만 91년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내부적으로는 철회한 내용이에요. 예. 주한미군 철수를 굳이 주장하지 않겠다. 예. 그럼 이제 구호용으로는 90년대도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6.15 정상회담 때 굳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 질서를 잡는데 균형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밝힘으로써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철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남북 정상회담 화해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의 그동안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도 없죠? 없습니다. 예, 없고.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문특보 해임을 해촉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정인 특보에 대한 논란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조금 말실수로 부담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청와대에서 뭐 구두 경고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정인 특보는 특보이기 전에 또 교수 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주장을 좀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백승주 의원도 교수로서 주장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예. 그러나 특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임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문 특보의 주장은 이것인 것 같아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실제로 우리가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고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지휘협정이 한미 행정협정이거든요.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다시 말해서 북한을 대적하는 관점에서의 주한미군은 좀 지위가 변동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네. 예. 그렇죠. 민주당도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자신 입장을 밝혔고요. 주한미군 철수 없다고 임종석 실장이 직접 문특보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 입장과 혼선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네. 말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백승주 의원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주한미군처럼 미국의 군대가 세계 곳곳에 나가 있잖아요. 일본에도 나가 있고. 그래서 평화협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는 청와대 입장은 전 세계의 미군 주둔 국가를 봐서라도 그거는 청와대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 판문점으로 결정된 듯한 그런 보도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5개 후보지 중에서 저는 줄기차게 평양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의원님이요? 네. 네. 그래서 평양으로 갔으면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제 희망사항이기도 한데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가면 처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예. 클린턴 대통령이 가려고 그랬죠. 예. 근데 엘고가 대선에 지면서 못 간 거죠. 예.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는 것은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갔던 것과 맞먹는 그런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 2명 갔다 왔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빌 클린턴 네. 대통령이 2명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내가 전임 대통령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당신들은 가려다 못 갔지만 나는 갈 수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좀 좋아하고 또 관심을 받는 주목도를 높이는 것을 좋아하는 성정상 저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 눈과 귀를 끌었거든요. 네. 그것도 또한 바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상상 한번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공항으로 와서 판문점으로 가서 그러면 판문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네. 거기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가는? 둘이 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는 그러면 하루 종일 생중계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평양으로 다이렉트로 가도 생중계 하려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킨텍스에서 3,000명이 왔다 4,000명이 왔다 예. 기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외신 기자가 포함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평양에 가는 것이 비행기 편이나 그리고 그 프레스룸 예. 프레스센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 본다면 어쨌든 시선과 이목을 집중하려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루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데 가장 유용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신도 그렇고 한국 보도 내용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네.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제가 최초로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아, 늘 최초군요. 네.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 저자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정청래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어요.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네네. 근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주장할 거예요. 본인이 먼저 생각했다고. 근데 작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대화를 제안할 거다. 그것도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맞았었죠.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쩌면 진도를 빨리 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월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두세 달이 필요해요. 그러면 7, 8 그때는 뭔가 성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27일을 주목하라.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했잖아요.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지 몰라도 극적으로 종전선언은 할 수 있죠. 그것을 항상 선언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앞에 거 다 마치고 요거 틀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이 작가의 손에 장을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 앞에 백승주 의원 그 인터뷰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 비즈니스맨이기도 하지만 브랜드 마케터예요. 자기 이름을 띄워서 트럼프 빌딩, 트럼프 골프장까지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체말로 말하면 입속에 받고 이문이 나는 그런 장사를 할 거거든요. 정치 영역에서도. 그래 본다면 마지막 남은 냉전의 이 섬 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본인이 기여를 하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순항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 뭐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리고 어쩌면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그런 것을 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북 정상이 그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그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담긴 USB를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서 세계 네 번째로 3080에 들어가서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로 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은 문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은 북한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북한도 발전하고 더불어서 남한 경제도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구상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USB로 신경제지도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14선언 할 때 그때 이런 것을 김정일 위원장한테 줬어요. 그때는 이제 책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반도가 평화 정착이 되고 통일이 되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비전이 있다. 이것을 전달했었는데 그 당시에 준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도 기본 교과서는 14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선대 유언,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준비위원장,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14선언을 또 계승 실천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14선언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을 작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4선언에 나왔던 것이 문구 하나 안 바뀌고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수역 이런 부분도 14선언에 때 들어갔던 단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경제 지도 이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2007년도에도 14선언 때 같이 구상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3080 클럽 뭐 이런 거 먼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건 먼 미래가 아니고요. 당장 북미회담이 잘 되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가 되고 그다음에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면
북한에서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제배상금. 네. 예전에 100억 달러. 지금 시세로 200억 달러. 이것이 북한에 들어가고 그리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94년도 김일성 주석 때 유언 중에 하나거든요. 남북 철도를 연결하라. 그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을 통과하면 통행세가 있어요. 북한이 떨어지는 게. 그게 3억 달러였는데 지금 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더군요. 이것이 되면 북한 경제는 확 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건설 토목 경기가 거의 지금 죽어 있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건설 토목 경기는 그야말로 되는 것마다 다 돈이다. 아니, 그 지금 관련해서 건설 토목 관련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올리고 있다고? 네, 굉장히 뛰고 있는데 어느 학자에 보니까 1000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그야말로 물류중심 국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우리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면 부산에 일본의 수출 컨테이너가 부산으로 오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유럽까지 가겠죠. 일본에서 배를 타고 유럽까지 수출품을 실어나르는데 40일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부산에 와서 기차를 타면 14일, 2주 정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6일간의 물류 비용이 절약되고 그러면 일본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경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얻는 효과는 상당히 많을 것이고 당장 부산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본다면 우리가 유럽으로도 가지만 유럽 사람들이 한번 한국까지 가보자. 그럴 수도 있죠. 기차 타고. 네.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 관광 수입 효과도 있고 또 지금 지구상에 있는 땅 중에서 비무장지대처럼 70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 155마일 4km 이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생태 환경 관광 특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보러 엄청나게 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비무장지대가 지금은 중무장지대거든요. 예. 그래서 GP나 GOP 이런 게 다 철수하고 만약에 여기가 공연장이 좀 들어선다. 그러면 세계 유수의 탑 가수들이 여기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날이 멀잖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4051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그래서 통일되면 대박이라는 겁니다. 돈 드는 통일이 아니라 돈 버는 통일이죠. 정 의원님이랑 같은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통일 대박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신창민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을 보면 통일 비용과 분담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통일 비용은 우리 전체 GDP가 1조 5천억 달러 되는데요. 6에서 6.9%. 그리고 분담 비용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쓰고 있는 거 이것이 4에서 4.43%. 그럼 이것을 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통일 비용은 2에서 2.6%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3, 4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1년치 국방비 예산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9% 정도, 9%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신창민 교수가 그 책에 이제 써놓은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용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담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60만 군대잖아요. 네. 2년 동안 가서 경제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2년 2개월. 2년 2개월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평화부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군 복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군대를 30만으로 줄이자. 그러면 1년간 지금까지 2년 동안 경제 활동 못 했던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2년간 있어서 남녀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눈물 비용. 그렇죠. 눈물 비용. 이것은 절대로 계산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청춘 남녀가 이별의 아픔도 좀 줄어들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비타민 같은 산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정전 의원 원고도 없이 이렇게 마치 준비하듯이 대답을 쏟아내가지고 PD가 찾아봤는 모양이에요. 근데 석사 논문을 뭐 통일과 관련된 걸 썼어요? 저는 북한 통일정책학과. 통일정책학과. 네, 석사인데요. 예. 제가 서강대 다녔는데 그때 논문을 안 쓰고 한 학기를 더 다니면 석사학위를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표절 시비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어쨌든 석사 전공은 통일정책. 네네. 북한 통일정책학과 나왔습니다. 네. 제가 먼 미래 얘기라고 짧게 질문 드렸는데 한 10분을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네. 먼 미래는 아니고 짧은 미래라고 치고. 먼 미래 하나만 제가 더 얘기할게요. 예.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 한반도가 평화롭게 경제활동을 할 경우 G2 국가가 된다. 미국 다음으로 1인당 GNP가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이렇게 예측한 바 있고요. 어디서 했다고요? 골드만삭스. 근데 유엔 사무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가 긴장 상태가 극도로 이렇게 분단 경제가 지속되면 2030년대 후반부터는 0%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긴장 상태가 높아지는 대결의 사회로 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결정적인 중요한 시기가 앞으로 두세 달 남아있다. 두세 달?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장밋빛 미래로 가려면은 네. 장애물 또 단계가 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북미 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후에 북미 수교가 돼야 되고 북미 수교 전에는 완전한 핵폐기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북일 수교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게 원활하게 쭉 다이렉트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올해 안에 다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IAEA 사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NPT에도 재가입해야 되고 핵 사찰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핵 사찰을 받는 중에는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 이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동보적 이행 조치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걸음으로 가자. 중국은 쌍궤병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주고받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선제적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핵폐기장 우리 핵폐기 실험장 폐기하겠다. 공개적으로 하겠다. 풍계리. 중계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본인들의 프로세스를 좀 밟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도 본인의 자신의 로드맵대로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 때 그것을 제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팟빵 앱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2000년도 남북철도 문산에서 장단까지 연결 공사할 때 근무했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때 고성에서부터 런던까지 연결하는 로드맵이 있었다.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아까 이분이 얘기하신 그런 거죠. 네네. 남북 구간만 연결이 되면요. 거기만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이미 다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요. 손기정 선수가 서울에서 기차 타고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936년도에. 그래서 이미 그 구간은 연결돼 있고 북한 구간만 단절돼 있고 북한 구간은 시속 3, 40km밖에 나지 않고 단선이에요. 낡고. 그래서 이것을 100km 이상 정상적인 속도로 내려면 북한 철도 개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2007년도에 제가 남북철도 연결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제가 간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계산한 돈이 4조였어요. 북한 철로 개선 사업으로.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4조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 철로 보수 개선 이 비용에는 승강장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건가요? 다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북한은 땅값이 안 들어가고 보상 이런 게 없고 인건비도 싸고 그러기 때문에 4조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4조를 들여서 남북철도를 연결해 놓는다는 것은 남북한 경제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 마치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없을 때와 뚫었을 때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도가 연결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비핵화, 북미 수교 이런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건데 2005년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원래는 1시간 면담이었는데 4시간 반 도시락 먹으면서 회담했었거든요.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의 철도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지나가려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응당한 대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북미 수교 평화 협정, 불가침 선언, 그다음에 비핵화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응당한 대가거든요. 그래서 응당한 대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평양을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독일은 567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은 60조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통일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969년도. 그거 확인 안 돼서 막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 확인된 겁니까? 확인된 겁니다. 예. 567억 달러인데요. 빌리 브란트 수상이 69년도 취임하면서 동방정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리 브란트가 동독에 가고 동독에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이 서독에 오고 이러면서 제일 먼저 협약을 맺었던 게 우편 편지 교환이었거든요. 그리고 18년 동안 그 후로부터 서독에 동독에 지원했던 돈이 567억 달러, 약 60조 정도 되거든요. 1년에 한 3조 정도. 그리고 나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 텔레비전을 자연스럽게 보고 그러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데까지 근 2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그때 1970년대 초에 맺었던 것이 동서독 기본조약입니다. 네. 이 동서독 기본조약은 우리의 남북 기본 합의서 91년도에 채택된 거 있죠.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비방하지 않고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고 불가침하고 이것이 동서독 기본조약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때도 2+4 회담을 했습니다. 동독, 서독, 미소, 영, 푸 이렇게 6개국이 보장을 했거든요. 예. 의원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독일이 통일할 때 동독, 서독 경제력 차이가 3배밖에 안 났는데 지금 남한, 북한 한 20배 넘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독일에 드는 비용보다 우리가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서. 우리 국방비가 40조거든요. 예. 북한은 1조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분담 비용을 제하고 난다면 실제적으로 한 30조 정도 그 정도가 통일 비용으로 이제 당장 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 그 당시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이 400조지 않습니까? 만약에 10년 후에는 이것이 500조, 600조, 700조, 800조 되지 않겠습니까?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 본다면 10% 미만인 네.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성공단 같은 게 10개 생기면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돈이다. 예. 오늘 의원님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자, 문자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 2278님, 이동영 작가님, 정전 의원님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4204님 듣다가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네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헌님 대구 택시기사입니다. 운행 중 정 의원님 목소리 틀어놓고 있는데 아주 쉽고 명쾌합니다. 많은 팬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 의원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와라수남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